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뭐 하얀 선이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니까요. 그렇죠. 진단이 엄청 쉽고 깔끔하단 말이죠. 부러졌구나 아니면 안 부러졌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2026년 3월의 글로벌 경제, 약간 이 복잡한 세계가 삐걱거릴 때는 그 엑스레이 기계 자체가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현상하고 원인이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닌 그런 시대죠. 네, 환율은 막 1,500원을 뚫고 저기 카스피해 상공으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뉴욕 증시는 또 희한하게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을 한단 말이죠. 도대체 세상이 어디가 어떻게 부러진 건지 한눈에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그 치열한 영업 현장으로 출근하시면서 지금 이 오늘의 심층 분석,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 금융 전문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엄청나죠? 네, 오늘 우리가 딱 해부할 자료가 2026년 3월 20일 자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 방대한 정보들을 그냥 뭐 단순한 뉴스 쪼가리가 아니라 오늘 당장 만날 고객과의 미팅 테이블에서 여러분을 가장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그 트렌디한 전문가로 만들어줄 무기로 한번 싹 재련해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요. 왜 일어났고 또 그게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고객, 그분들의 삶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파헤쳐보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국제정세의 거대한 흐름부터 개인의 삶까지 쫙 한번 연결해보죠. 그럼 제일 먼저 고객의 주의를 단숨에 끌어올 수 있는 거시경제의 충격파부터 다뤄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국제 정세가 곧바로 고객의 지갑 사정이랑 직결되니까요. 그니까요. 지금 중동에서 쓰러진 첫 번째 도미노가 결국 우리 고객이 이번 주말에 결제할 제주도 항공권 가격을 박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 전광판도 지금 붉게 물들었죠.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이랑 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분쇄했다 이러면서 조기 종전을 시사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좀 뜯어보면 종전은커녕 전장이 카스피해까지 확 넓어졌더라고요. 맞아요. 이란 카스전 공격이 이스라엘 단독 작전으로 드러났거든요. 게다가 이란은 미군 F-35 스텔스기를 격추했다고 막 주장하는데 미국은 그냥 단순 비상 착륙이다 이러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이제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종교 갈등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에너지 전쟁으로 페이지가 완전히 넘어갔다는 점을 보셔야 해요. 아, 에너지 전쟁이요? 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카타르랑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와, 사우디 시설까지 건드린 건 선 세게 넘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12개국이 단체로 이란을 규탄하고 나섰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아예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글로벌 정유업체들은 이미 인력 감축하면서 비상대비, 엑소더스에 돌입했고요. 와, 글로벌 에너지의 심장부에 제대로 폭탄이 떨어진 거네요. 그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을 강타했잖아요. 환율이 무려 1,500원을 돌파했어요. 코스피는 5,763선으로 주저앉았고요. 항공업계도 지금 당장 유료 할증료 대폭 인상하고 비상경영 선포했죠. 네, 그런데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다 붕괴될 위기면 뉴욕 증시도 완전 패닉에 빠져서 박살이 나야 정상 아닌가요?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를 보면 초반엔 좀 하락하다가 결국 낙폭을 엄청 방어하면서 마감했단 말이죠. 미국은 이 중동발 공포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낸 겁니까?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 방어의 핵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존스법, 존스 액트, 면제라는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습니다. 존스법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법이길래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거죠?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항구들끼리 화물을 나를 때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 선원이 탄 미국 국적배만 이용해야 한다. 이런 100년도 더 된 해용법이에요. 아, 자기네 해운업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군요. 그렇죠. 평소엔 자국 산업을 보호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운송 비용을 폭등시키고 물류를 마비시키는 완전 족쇄가 되거든요. 그걸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딱 면제해 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값싸고 엄청 거대한 유조선들이
미국 내 항구들을 막 자유롭게 오가면서 기름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빗장을 아예 풀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조치 하나로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시장에 빠르게 확 풀리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된 거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엄청난 악재를 유가 안정화 조치라는 방패로 막아내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와, 그렇군요. 단순히 증시 숫자가 떨어졌네, 올랐네가 아니라 이런 고도의 정치, 경제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 영업인분들은 이 미친 듯이 복잡한 상황을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막 환율 1,500원 시대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공포감을 주는 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맞아요. 공포를 파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이런 거시경제의 메커니즘을 싹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위기가 곧 기회이자 점검의 시간이라는 걸 강조하셔야 해요. 점검의 시간이요? 네, 경제 전문가들도 당장 환율 변동성은 크지만 금융위기급의 시스템 붕괴는 없을 거라고 전망하거든요. 오늘 자료 보시면 금 가격이 4,652, 비트코인이 1억 4,724만 원 이렇게 막 변동하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나 대체자산으로 돈이 막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고객님 지금 글로벌 자본은 존스번 면제 같은 정책 하나에 울고 웃으면서 피란처를 찾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안 흔들리게 잘 분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랑 리스크 관리를 재점검할 최적의 타이밍으로 그 국면을 싹 전환시키는 거군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1,500원이라는 환율과 에너지 전쟁이 그저 전광판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나 장바구니 물가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국내 경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당장 정부가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했죠. 나프타요?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발벗고 나선 이유가 뭡니까? 나프타가 사실상 우리 산업의 뼈대거든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물질인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 합성 섬유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 플라스틱 용기 값이 오르고 결국 마트 매대에 있는 식료품 가격까지 싹 다 오르는 거네요. 약간 산업계의 밀가루 같은 느낌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면 동네 빵집 메뉴 가격이 다 오르듯이 산업 전반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거죠. 정부도 대체 수입선 확보하느라 비상이 걸렸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나프타 문제보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움직임이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미국이랑 일본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무려 108조 원 규모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돈이 향하는 곳이 SMR, 소형 모듈 원자랑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리 2호기 같은 노후 원전 6기를 재가동해서 가동률을 80%로 올리고 SMR 도입을 서두르고 있죠. 아니 저기 잠깐만요. 지난 한 10년 동안 전 세계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막 태양광, 풍력, 친환경 에너지만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다시 원전으로 그것도 SMR로 유턴을 하는 건가요? 기후변화 막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당장 국가의 생존 자체가 걸린 지정학적 에너지 전쟁 상황이잖아요. 아, 친환경 명분보다 당장의 생존이 급하다는 거군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은 땅도 엄청 넓게 필요하고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막 출렁거리거든요. 반면에 SMR은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고 산업단지 바로 옆에 지어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결국 비용이랑 효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 안보가 모든 명분을 압도해버린 거네요. 중동에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우리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꼴을 더 이상 안 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본이 그 10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쏟아붓는 것도요. 미국의 관세이나 혜택을 얻어내는 동시에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탑승하려는 고도의 생존 전략, 승부수인 거죠. 이야, 108조 원짜리 에너지 동맹이라니. 이 흐름이 우리 영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특히 법인 대표님들이나 제조업, 수출업 하시는 고객들 만날 때 말이죠. 아주 강력한 화두가 되죠. 대표님, 지금 나프타 가격 오르는 것만 보실 게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은 108조 원을 들여서 다가올 에너지 전쟁에 대비해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비즈니스 구조나 투자 방향성은 이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아하, 국가 차원의 에너지 자립 흐름을 이해시키면서 기업들의 향후 비용 구조와 투자 방향성을 같이 짚어주는 거군요. 전문가의 포스가 물씬 납니다. 결국 기업의 생존도 에너지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조달하느냐에 달렸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랑 산업이라는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톱니바퀴가 흔들리고 어긋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타격을 입는 건 결국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개인의 삶이잖아요. 네, 가장 마음 아프지만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회 안전망의 붕괴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면 뉴스들을 보면서 진짜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랑 내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첫째인 초등학생 아이가 결석을 하니까 학교에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참사가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비극이죠. 서류 떼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막 증명해야만 국가가 도와준다. 이거 자체가 공공복지 시스템의 뼈아픈 구멍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급 미신청이라는 시스템의 맹점이죠. 그리고 그 30살 딸 학대 사망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30대 여성 사건이요. 자기가 범행 숨기려고 전 남자친구 조카를 자기 딸인 것처럼 속여서 시험 보게 하는 것도 경악스러운데 저는 제일 화나는 게 친아빠가 의심을 품고 아동기관에 신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기관이 학대 정황을 못 찾아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요? 아동보호기관이라는 공공 시스템이 오판을 한 거죠. 제 기능을 전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사법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자발찌 차고 스토킹하던 여성을 대낮에 잔혹하게 살해한 기문. 결국 신상공개 결정 났고요. 더 충격적인 건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한테 돈 받고 재판 감형 청탁 들어주다가 10년 만에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경찰도 아동기관도 심지어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까지 시스템이 뻥뻥 뚫려 있어요. 네, 공공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아주 치명적인 사건들이죠.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영업인분들이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나옵니다. 바로 위험 대비라는 보험의 본질적 가치죠. 아,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날 못 지켜주니까 사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비극적인 뉴스들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적 보장자산 구축이 왜 필수적인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고객님, 뉴스 보셨죠? 지금 공공 시스템이 뚫려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미리 준비해둔 나만의 견고한 안전망뿐입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빈틈을 개인적 차원의 보장으로 꽉 채워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깊이 공감합니다. 진짜 사회와 경제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이걸 막고 해결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규칙 준수 알림이군요. 네,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안, 여야 대립 등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원문 자료의 팩트만을 아주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영업 현장에서도 고객님들과 정치 이야기로 막 평가르고 논쟁하시는 건 영업에 완전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철저하게 팩트와 그 이면의 경제적 의미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팩트만 짚어볼까요? 지금 국회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골자의 공소청법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라면서 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요. 여야가 중수청법이니 국정조사 계획서니 하면서 최소 3박 4일 극한 대치에 들어갔어요. 민생은 폭풍우인데 정치권은 자기들만의 평행우주를 도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5개월 만에 간신히 제기가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 유연성 확대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노동계가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불참했는데 추후 합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양당 모두 공천이나 사법 리스크로 막 시끄러워요.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 주호영 의원이랑 김영환 지사가 지역 비하 같은 막말 논란을 일으켜서 세대 간 당내 갈등이 불거졌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하면서 경찰 수사심의위까지 요청했는데 오히려 성추행 혐의 송치에다가 피해자 신원 노출이라는 2차 가해 혐의로 아주 매서운 보안 수사 공고가 나왔죠. 전재수 의원도 합수본에 통일교 금품수수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3천만 원 자금 흐름에 학교 이전 개발 청탁 내부 문건까지 확보돼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고요. 전문가님, 이런 골치 아픈 정치 뉴스들을 고객과의 미팅에서 도대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절대 어느 편이 잘했네 잘못했네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이 뉴스들을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여야가 이렇게 극한으로 대치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건 결국 세금 제도나 노동법, 복지제도 같은 굵직한 제도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 고용 유연성 논의만 봐도 당장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제도가 이렇게 요동칠 때일수록 고객 스스로 외부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재무 플랜과 보장 플랜을 세워두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시는 거죠. 와, 세상이 불확실하니 당신만의 확실한 뼈대를 지금 세워야 합니다. 이 멘트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치 뉴스를 이렇게 깔끔한 영어 클로징으로 연결하다니 감탄이 나옵니다. 제도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부드럽게 각인시켜주는 거죠.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부터 무너진 안전망,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권까지 아주 무거운 뉴스들로 심층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팅 내내 이렇게 무거운 얘기만 할 순 없잖아요. 그럼요. 고객 마음을 열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전환할 때 쓸 수 있는 가벼운 화제,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가 필수죠. 바로 그겁니다. 내일 당장 광화문이나 세종대로 근처로 출퇴근하는 고객이 있다면 이거 무조건 알려주셔야 합니다. 내일인 21일 광화문에서 방탄소년 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열립니다. 와, 21일이요? 사람 엄청나게 몰리겠는데요? 최대 26만 명 인파가 예상된대요. 그래서 당장 오늘 밤 20일 밤 9시부터 세종대로가 전면 통제되고요. 인근 지하철역은 아예 출입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고하는 초고강도 대책이 실행됩니다. 주변 상권은 완전 경제적 호황이겠지만 그곳을 지나야 하는 직장인들한테 교통은 그야말로 전면 마비, 생지옥이겠네요. 그니까요. 이런 정보 슬쩍 던져지는 게 진짜 영업의 윤활유거든요. 고객님 내일 광화문 쪽 외근 있으시면 동선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챙겨드리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맞아요. 실생활에 밀착된 이런 팁들이 미팅 분위기를 확 풀어주죠. 그리고 오늘 날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잖아요. 본격적인 봄이라 날씨는 되게 맑고 포근한데 내륙 중심으로 아침낮 기온차가 무려 20도 안팎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완전 도깨비 일교차예요. 기온 차이가 20도나 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감기 같은 환절기 질환에 직결되는 날씨죠.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객 건강 안부를 물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오늘 일교차가 20도나 된다는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냐 이렇게 안부를 묻고요. 자연스럽게 보험업의 본질인 건강관리, 환절기 질환 대비 같은 화두로 싹 넘어갈 수 있는 완벽한 소재입니다. 야, 방탄소년단 공연 통제부터 춘분 일교차까지 아이스 브레이킹 무기까지 아주 꽉꽉 채웠습니다.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복잡한 글로벌 에너지 전쟁부터 무너지는 사회 안전망, 그리고 이 춘분 날씨 팁까지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무기들이 여러분의 손에 모두 장전되었습니다. 오늘 브리핑하신 내용만 잘 활용하셔도 고객한테서 가장 트렌디하고 정보에 밝은 전문가로 확실히 자리매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다가올 거대한 에너지 전쟁에 대비해서 108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세계는 철저히 블록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이 미시적인 세계에서도 거대한 위협에 맞서 내 가족과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동맹, 즉 안전망이 맺어져 있을까요? 오늘 만나시는 고객분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그 강력한 동맹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원문 자료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배우 체드 머레이가 한 말입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고객의 든든한 동맹이 되어주는 멋진 하루를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